안녕하세요. 드론 범죄 수사론 9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이론 수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이론 시험이 끝나면 여러분이 이제 음, 한국도로교통관리공단에 드론 이론 시험 신청해서 시험 보시기 바라고요. 그 시험과 동시에 6월에 여러분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확한 그 계획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업 진행할게요. 자, 항공기상에 대해서 이 시간 배울 건데요. 제가 항공기상을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영상을 한번 보고 어, 이론을 공부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일반 기상학, 대기의 연직구조. 대기는 대기의 조성에 따라 균질권과 비균질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 이외에도 대기의 연직층을 뚜렷이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성을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기적 특성이나 화학적 조성, 기온에 의해 대기의 연직 구조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대기의 밀도와 기압, 두께, 온도 단면에 의한 대기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구성 성분에 의한 대기 구조와 전기적 특성에 의한 대기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기압과 밀도의 연직 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기온 단면에 따라 분류한 대기의 연직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성 성분의 연직 변화에 따라 분류한 대기의 연직 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전기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대기의 연직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대기의 밀도와 기압. 중력의 영향으로 공기 분자들은 지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를 밑으로 끌어당기는 강한 중력에 의해 공기 분자들은 압축되고 그 결과 일정한 체적 내의 공기 분자 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일정 고도 위의 공기가 많을수록 압축 효과는 더 큽니다. 주어진 공간 부피 안의 공기 분자 수를 공기 밀도라고 하며 공기 밀도는 지표에서 가장 높고 올라갈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다음 그림의 경우 지표 가까이에 있는 공기가 압축됐기 때문에 고도가 상승할수록 공기의 분자 수가 감소하여 공기 밀도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기 분자들은 무게를 지니고 있는데요. 공기가 놀랄 만큼 무겁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구를 둘러싼 대기 전체의 무게는 약 5,100조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표의 일정한 면적에 미치는 힘을 대기압 또는 기압이라고 합니다. 대기의 어떤 고도에서는 이 고도 위의 공기 무게로부터 기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우리 위의 공기 분자 수는 적어지는데요. 즉, 어떤 고도에서든 기압은 그 고도 위에 있는 대기의 총 질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높이가 높아질수록 감소하게 됩니다. 공기 밀도와 마찬가지로 기압도 높이에 따라 처음에는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 해수면 1제곱미터에서 대기층 꼭대기까지 이르는 공기 기둥의 무게를 측정한다면 1013.25 뉴턴 퍼 제곱미터 가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일정한 면적 상공의 공기 기둥 내의 분자 수가 적을수록 공기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기압도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듯 공기 밀도의 변화에 따라 기압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위는 헥토파스칼로 원래 사용해오던 밀리바를 대체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TV, 라디오 기상예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또 하나의 기압 단위는 수운 높이,
밀리미터 HG입니다. 해면상의 평균 기압은 1013.25 헥토파스칼, 760밀리미터 HG이며 해수면 가까이에서는 높이에 따라 기압이 급속히 감소하지만 높은 고도에서는 그 감소 속도가 둔화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기압이 1000 헥토파스칼이지만 불과 5.5km 고도에서 기압은 약 500 헥토파스칼로 절반 정도입니다. 즉, 지상에서 5.5km만 올라가도 대기 전체의 공기 분자 중 절반이 하층에 분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높이가 9km에 달하는 에베레스트산 정상 높이에 가까워지면 기압은 약 300 헥토파스칼로 떨어집니다. 즉, 에베레스트 정상은 전체 대기 분자의 약 70%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구 상공 50km 정도로 올라가면 기압은 겨우 1 헥토파스칼에 불과하며 이는 대기의 분자 중 99.9%가 그 하층에 위치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기는 지구 상공 수백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으며 그 밀도는 점점 낮아져 결국은 외계 공간과 섞이게 됩니다. (2) 대기의 두께. 지구 대기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구 대기는 기체가 지구 중력에 묶여있는 층으로 보통 지표면에서 고도 약 1000km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 1000km를 넘는 곳에서도 매우 희박하기는 하지만 기체는 존재합니다. 공기 밀도의 연직 분포를 살펴보면 16km 고도에서 공기 밀도는 지표 공기 밀도의 약 10%에 해당하고 50km에서는 약 1%에 해당합니다. 지구 표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기는 매우 높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대기는 지표 주위의 얇은 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기의 상부 경계층을 해발 100km라 가정해 본다면 대기 두께와 지구 반지름 6500km를 비교해 보았을 때 대기 두께는 지구 반지름의 2% 이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잘 발달한 뇌우구름의 최상층은 약 12km 고도까지 나타나는데 우주에서 보면 이러한 구름은 지표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구름은 사과의 껍질 부분보다 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는 상대적으로 얇은 층이지만 상당한 질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기의 총 질량은 5.14 곱하기 10의 15승톤에 해당합니다. 대기 두께가 얇기 때문에 대규모 대기운동은 일반적으로 수평 방향으로 일어나고 수평 바람이 연직 바람보다 1000배 이상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소규모 대기의 연직 운동이라 하더라도 대기의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기의 연직 운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연직 운동은 관측이나 예측이 어렵지만 미세한 연직 운동은 대기의 특성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온도 단면에 의한 대기 구조. 지금까지 기압과 밀도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처음에는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점차 서서히 감소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기온의 경우 보다 복잡한 연직 구조 단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온은 보통 대기의 연직 기온 분포에 따라 4개의 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대륙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일 아래층이 바로 대륙권으로 거의 모든 기상현상이 대륙권에서 나타나며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온이 감소합니다. 4개 층 중에서는 가장 얇지만 질량의 80%가 대륙권에 존재하고 있으며 대륙권의 두께는 8에서 16km의 범위에서 변합니다. 대륙권의 고도는 평균 기온에 따라 변하는데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높고 낮은 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열대 지역의 대륙권 두께는 극지역보다 두껍고 겨울보다는 여름철에 부피가 팽창하여 더 두껍습니다. 그렇다면 대륙권에서의 기온은 어떨까요? 기온은 대륙권 전체에서 매우 크게 변화하는데 지표면의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약 15도씨인 반면
대륙권 상층에서는 약 영하 57도씨로 나타납니다. 즉 평균적으로 기온이 1km당 6.5도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평균 기온 감률이라고 합니다. 대륙권 상부에서 다른 층으로 전이되는 영역을 대륙권 계면이라고 하며 이 지역에서는 고도에 따른 온도 감소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도에 따라 온도 변화가 없는 층을 등온층이라고 합니다. 대륙권 계면의 높이는 일정하지 않은데 적도 지역은 온도가 높아 부피가 팽창하여 대륙권 계면의 높이가 높으며 극지방은 온도가 낮아 부피가 압축하여 대륙권 계면의 높이가 낮습니다. 즉, 온도에 따라 대륙권 계면의 높이가 변화합니다. 대륙권 계면을 찾을 수 없는 지역도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대륙권 대기가 성층권 대기와 혼합되거나 그 반대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대륙권 계면이 사라지는 것은 50m/s 이상의 강한 바람인 제트류 때문입니다. 태양에 가까울수록 기온이 더 높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구는 지구 복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면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감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감소하는 것은 대기가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복사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투과시키기 때문입니다. 대륙권에서 고도에 따라 기온이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온이 고도에 따라 증가하는 역전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륙권 계면 바로 위에 있는 층은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성층권은 하부의 대륙권으로부터 강한 뇌우구름이 침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상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층권 최하층에서부터 약 20km 높이까지의 기온은 약 영하 59도로 일정하지만 약 50km의 성층권 최상부 부근에서의 기온은 고도에 따라 영하 2도까지 증가합니다. 성층권 상부에서 기온이 높은 주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에너지가 성층권을 통과하면서 점점 작아지고 그 결과 적은 양의 자외선 흡수로 기온은 감소하게 됩니다. 기온이 고도에 따라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영역은 태양 복사 에너지, 즉 자외선 흡수와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층권은 전체 대기 질량의 약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륙권과 성층권을 합치면 총 대기 질량의 99.9%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기는 압축성 기체이기 때문에 최하부 두 개 층에서 대기 질량의 대부분이 존재하는데 성층권의 경우 대륙권 두께의 약 3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륙권 질량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20km에서 30km 사이에 존재합니다. 해발 약 25km 고도에서 오존 밀도가 약 10ppm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요. 성층권의 오존 농도는 낮지만 오존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성층권 기온을 상승시키고 자외선 복사로부터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층권에는 수증기의 양이 희박한데요. 고도에 따라 기온이 상승하는 기온 분포 때문에 대기가 안정하여 구름을 형성할 수 있는 연직 운동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강수는 나타나지 않으며 화산 활동에 의해 성층권으로 유입된 입자들은 성층권 내에서 몇 달간 머물 수 있습니다. 성층권에서의 강한 바람은 에어로졸을 넓은 지역까지 분포시켜 태양 에너지를 막는 덮개를 형성합니다. 이번에는 중간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권과 성층권에 포함되지 않은 0.1%의 대기 중에서 99.9%가 해발 약 80km까지 걸쳐 있는 중간권에 존재합니다. 이곳의 대기는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기압은 매우 낮습니다. 중간권의 질소와 산소의 비율은 지구 표면과 대략 같지만 분자수는 대륙권보다 훨씬 적으며 고도 80km에서의 평균 기온은 영하 90도씨에 달하기도 합니다. 대륙권과 마찬가지로 중간권 계면까지 고도가 증가할수록 기온은 감소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이유를 중간권 하부에서의 태양 복사 흡수가 중간권의 대부분의 열을 공급하게 되고 연직 상승 운동에 의해 솟아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권 위에 있는 층은 열권으로 뜨거운 층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산소 분자들이 태양광선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공기를 데워주기 때문인데요.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온이 증가하여 1500도씨를 초과합니다. 그런데 열권에서의 기온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일까요? 이곳에서의 높은 기온은 온도계로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닙니다. 열권에서는 공기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에 의해 기온을 측정하는 보통의 온도계로는 기온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기온 측정은 의미가 없으며 열량도 매우 작기 때문에 덥거나 춥거나 하는 일상적인 용어와 관련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인이 손을 바깥으로 내놓는다고 해서 열권의 공기가 뜨겁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열권의 기온은 만약 기체 분자의 운동에너지가 크면 기온이 높고 운동에너지가 작으면 기온이 낮은 것으로 관련지어 추측한 것입니다. 지구를 도는 위성은 열권 기온을 희박한 주변 공기의 온도로 결정하지 않고 대개 열권이 흡수한 태양 복사의 양으로 결정합니다. (4) 구성 성분에 의한 대기 구조. 구성 성분에 의한 대기 구조 중 동질권과 균질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표에서 고도 80km, 열권의 하부까지는 공기의 구성이 균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어느 고도에서든지 공기를 채취했을 경우 그 공기의 구성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80km 이상의 고도에서는 대기가 희박하고 그 구성 성분이 균일하지 않은데 이 부분을 이질권 또는 비균질권이라고 합니다. 비균질권에서 기체들은 원자와 분자 간 충돌이 드문드문 일어나 대기가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산소나 질소 같은 비교적 무거운 원자와 분자들이 층 하부에 위치하게 되고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들은 층 상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균질권은 특징적인 구성 성분에 따라 4개의 구형 껍질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낮은 층은 질소 분자가 많고 그 다음 층은 산소 원자, 그 다음 층은 헬륨 원자, 마지막으로는 수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전기적 특성에 의한 대기 구조. 전기적 특성에 의한 대기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리층은 하나의 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온과 자유전자가 상당히 밀도 높게 분포되어 있는 초고층 대기권 안의 전리화 영역을 말합니다. 대기를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들은 파장이 짧은 태양복사 에너지를 받아 이온화, 즉 광전리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대기의 상층부에는 자유전자와 양이온이 풍부한 영역이 형성됩니다. 전리층의 하부는 보통 지상 약 60km 상공에 위치하는데 이온권은 지상 60km 상공부터 대기권 꼭대기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온권 대부분은 열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리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전리층은 전자의 밀도 분포 특성에 따라 지표로부터 D2 및 F층의 순서로 분포하며 F층은 다시 F1 및 F2층으로 구분됩니다. 제일 먼저 발견된 2층은 역사적으로 전파의 전기장 벡터 E가 반사된다고 하여 2층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전리층의 전자 밀도가 고도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선택적으로 흡수되고 대기의 조성과 밀도 또한 고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리층이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은 단순히 고도의 차이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층은 서로 상이한 물리적인 과정에 의해 지배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리층은 라디오파의 송신과 수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리층은 대기 중으로 전파한 AM 라디오파를 지구로 반사시켜 넓은 지역에 방송을 보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가장 낮은 층인 D층은 낮에만 존재하며 AM 라디오파를 흡수합니다. 밤이 되면 자유전자들은 재결합하여 양의 이온을 생성하고 D층은 사라지게 되며 E층은 약해집니다.
라디오파가 흡수보다 반사가 크게 나타나는 F층까지 도달하게 되면 방향이 바뀌어 다시 G표로 전파되고 G표는 다시 이 파를 반사하여 이온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G표와 F층에서의 반복되는 반사 현상으로 라디오파를 멀리까지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밤에 AM 라디오를 들을 때 다른 라디오 기지국의 방송이 들리다가 다음날 낮이 되면 들리지 않게 되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나요? 이러한 현상은 D층과 E층의 붕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리층에서는 오로라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북극 지방에서는 북극광, 남극 지방에서는 남극광이라고 합니다. 이온층에서는 태양으로부터의 아원자 입자가 지구의 자기장 영역에 의해 포획됩니다. 포획된 에너지는 대기의 기체를 들뜬 상태로 만들며 전자가 다시 기저 상태로 돌아갈 때 복사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따라서 오로라는 구름처럼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온 램프처럼 빛을 흡수하여 발광하는 것입니다. 전리권은 매일의 날씨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리권에서는 자연의 가장 흥미로운 광경 중 하나인 극광을 볼 수 있습니다. 북극광과 남반구의 남극광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연직적인 유광을 나타내어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때는 빛이 연속적으로 확장하거나 안개와 같이 조용하게 타오르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극광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태양의 플레어 활동 시간, 위치적으로는 지질학적으로 지구의 자기적인 극위치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태양 플레어는 태양의 거대한 자기 폭풍입니다. 이 자기 폭풍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빠르게 움직이는 원자 입자들을 방출합니다. 광자와 전자무리가 태양 폭풍으로부터 지구에 도착하면 자기적인 극방향으로 움직이는 자기장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때 이온들이 전리권에 작용하여 산소 원자와 질소 분자에 전류가 흐르게 함으로써 빛을 발산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극광의 발생입니다. 태양 플레어가 발생하는 것은 흑점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흑점이 가장 많아질 때 극광도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학습 내용의 요약 정리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저 대기의 밀도와 기압에 대해 살펴볼까요? 공기 밀도는 지표에서 가장 높고 올라갈수록 낮아집니다. 기압은 어떤 고도 위에 있는 대기의 총 무게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압은 높이가 높을수록 감소합니다. 공기 밀도처럼 기압도 높이에 따라 처음에는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감소합니다. 대기의 두께와 범위를 살펴볼까요? 지구 대기는 기체가 지구 중력에 묶여있는 층으로 지구 대기의 범위는 보통 지표면에서 고도 약 1000km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도 1000km를 넘는 곳에서도 매우 희박하기는 하나 기체는 존재합니다. 대기 두께가 얇기 때문에 대규모 대기운동은 일반적으로 수평 방향으로 일어나고 수평 바람이 연직 바람보다 1000배 이상 큽니다. 비록 소규모 대기의 연직 운동이라 하더라도 대기의 상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기의 연직 운동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온도 단면에 의한 대기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대기의 연지 기온 변화에 따라 4개 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대륙권에서는 거의 모든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온이 감소하는데 이는 대기가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복사에너지를 선택적으로 투과시키기 때문입니다. 4개 층 중에서 가장 얇지만 질량의 80%가 존재합니다. 성층권에는 하부의 대륙권으로부터 강한 뇌우구름이 침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층에서 기상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층권 최하층에서부터 약 20km 높이까지 기온은 약 영하 59도로 일정하며 약 50km의 성층권 최상부 부근에서 기온은 고도에 따라 영하 2도까지 증가합니다. 성층권 상부에서 기온이 높은 주된 이유는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며 성층권은 전체 대기 질량의 약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권에는 대륙권과 성층권에 포함되지 않은 0.1%의 대기 중에서 99.9%가
해발 약 80km까지 걸쳐 있는 중간권에 존재합니다. 중간권 하부에서 태양 복사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륙권처럼 고도가 증가할수록 기온은 감소합니다. 열권에서는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온이 증가하여 1500도씨를 초과합니다. 공기가 희박하고 열량도 매우 작으며 열권의 기온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관련지어 추정한 것입니다. 구성 성분에 의한 대기 구조를 살펴보면 균질권은 지표에서 고도 약 80km까지로 대기 구성 성분이 균일합니다. 80km 이상의 고도에서는 대기가 희박하고 그 구성 성분이 균일하지 않은데 이 부분을 비균질권이라 합니다. 비균질권에서 기체들은 원자와 분자 간 충돌이 드문드문 일어나 대기가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산소나 질소 같은 비교적 무거운 원자와 분자들이 층 하부에 위치하고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들은 층 상부에 위치합니다. 전기적 특성에 의한 대기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리층은 하나의 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온과 자유전자가 상당히 밀도 높게 분포되어 있는 초고층 대기권 안의 전리화 영역을 말합니다. 전리층의 하부는 보통 지상 약 60km 상공에 위치하며 이온권은 지상 60km 상공으로부터 대기권 꼭대기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온권 대부분은 열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리층은 전자의 밀도 분포 특성에 따라 지표로부터 D2 및 F층의 순서로 분포하며 F층은 다시 F1 및 F2층으로 구분됩니다. 전리층의 전자 밀도가 고도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선택적으로 흡수되며 대기의 조성과 밀도 또한 고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전리층은 대기 중으로 전파한 AM 라디오파를 지구로 반사시켜 넓은 지역에 방송을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가장 낮은 층인 D층은 낮에만 존재하며 AM 라디오파를 흡수합니다. 밤이 되면 자유전자들은 재결합하여 양의 이온을 생성하고 D층은 사라지게 되고 2층은 약해집니다. 라디오파가 흡수보다 반사가 크게 나타나는 F층까지 도달하게 되면 방향이 바뀌어 다시 지표로 전파되고 지표는 다시 이파를 반사하여 이온층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지표와 F층에서의 반복되는 반사 현상으로 라디오파를 멀리까지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전리층에서는 오로라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북극 지방에서는 북극광, 남극 지방에서는 남극광이라고 합니다. 이온층에서는 태양으로부터의 아원자 입자가 지구의 자기장 영역에 의해 포획되고 포획된 에너지는 대기의 기체를 들뜬 상태로 만듭니다. 전자가 다시 기저 상태로 돌아갈 때 복사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따라서 오로라는 구름처럼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온 램프처럼 빛을 흡수하여 발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기의 구성을 봤는데요.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대기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빠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첫 시간에 대기 구성만 보고 다음 시간 넘어갈게요.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가 없었더라면 지구는 벌써 오래전에 차갑고 황폐한 얼음덩어리로 변해버렸을 것이고 우리와 같은 육상 생물의 출현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대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 지표면에서 200km까지 높이까지 퍼져 있는 대기에는 대략 500조 톤의 공기가 들어있다. 500조 톤 공기가 들어있대요. 뚜껑이 열린 통 속의 기체는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가 버린다. 기체 분자들의 열운동에 의한 확산 때문이다.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할수록 기체의 엔트로피크가 커져서 안정해진다는 열 역학적인 설명도 있다. 기체의 확산 속도는 기체의 온도가 높고 분자가 가벼울수록 빨라진다. 지구 대기의 경우에는 공기가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물리적인 뚜껑은 없습니다.
지구의 대기도 세월이 흐르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분자인 수소는 이미 오래전에 거의 대부분 우주로 날아가 버렸다. 그런데 지구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속도는 의외로 느리다. 지구를 벗어나는 공기 분자 양은 매 초마다 1에서 3kg 정도로 한다. 매년 3만 9만 톤의 정도의 공기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지구의 대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지구의 중력이 대기의 분자를 붙잡아줍니다. 중력의 그런 역할과 영향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목성은 지구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중력이 지구보다 2.3배나 강합니다. 목성의 대기에 상당한 양의 수소와 헬륨이 남아있는 것도 그런 이유가 됩니다. 물론 목성이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목성의 대기가 차가워져서 열운동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력만으로 엄청난 양의 대기를 꽁꽁 붙잡아 줄 수는 없습니다. 대기란 전체에 둘러싸고 있는 기체층을 얘기합니다. 기체층. 전체 중력과 온도의 변화며 지구의 대기는 질소와 산소가 높은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기를 뜻하는 그리스어인 아트모스와 구를 뜻하는 쉐레가 합쳐진 단어이다. 전체를 둘러싼 기체의 층을 통틀어 대기를 합니다. 이처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층은 지구 대기라고 합니다. 행성의 대기는 중력과 온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행성의 중력은 기체 입자가 중력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인 탈출 속도와 관계가 있다. 기체 입자의 속도는 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행성의 대기는 온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력이 강할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탈출 속도가 커져서 대기가 유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구의 대기는 질소가 약 78%, 산소가 21%, 아르곤이 약 9%, 0.9%, 이산화탄소가 약 0.04%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질소는 생명체에서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원소이고 산소는 생명체 호흡을 위해 꼭 필요한 원소입니다. 지구의 대기는 운석, 태양으로부터 자외선 등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첫 시간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대기의 구조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